여기는 강남구 유련동에 있는 다가구 단독주택이 있는 곳이에요. 3회나 유찰돼서 현재 거의 19억 9,900만 원 정도. 오, 20억이네요. 예, 거의 20억 정도까지 유찰이 돼서 거의 평당 4천에서 5천에 육박할 만큼 그런 물건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 부자 흑도 꿀동산입니다. 제가 여기 한 바퀴 쭉 돌았는데 네. 유련동 느낌이 어때요? 와,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고 네. 저는 이렇게 단독주택이 많고 조용한 동네가 강남에 있는지 몰랐어요. 아, 맞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남의 이미지는 네. 아파트 수배, 거의 그 정도 느낌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막 도시에 가려져서 차 많고 막 매연 냄새 나고 이런 이미지인데 네. 저 여기 막 일산, 동탄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강남인데도 이렇게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이런 단독주택 부지가 있다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이 경매 물건이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얼마나 싸길래 여기에 오신 건가요? 아, 기가 막힙니다. 돈이 되지 않는 물건은 저희 채널에 제가 소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물건을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네. 2024 타경 123408이고요. 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련동에 위치한 다가구입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은 지금 83.2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44.33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정가가 거의 39억 정도인데요. 오, 네. 놀라지 마세요. 3회나 유찰돼서 현재 거의 19억 9,900만 원 정도. 오, 20억이네요. 예, 거의 20억 정도까지 유찰이 돼서 거의 반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51%니까 진짜 반값에 나온 물건인 것 같아요. 거의 미친 물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리고 뭐 저희가 항상 특수 권리가 있는 물건을 잘 가져오진 않잖아요. 저 얼마나 무서워요, 빨간 글씨 보면. 아, 말소 기준 등기가 땡땡 농협의 2017년 10월 18일인데 모든 임차인이 다 17년 이후에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권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한테 뭐 보증금을 줘야 되냐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좀 무서웠던 건 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위반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 이거 어떡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건축물 대장을 쫙 한번 봤더니 건축물 대장상에는 원래 4가구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 현황은 무려 8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2배 그럼 쪼개기를 했는데 그게 네. 불법 쪼개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SH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한 세곡 2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공공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주택 SH가 시행으로 해서 개발을 했던 그런 곳이고 15년 정도 개발을 해서 마무리가 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낙찰을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하면 원래 공부상 가구 수인 4가구로 다시 원복을 해야 돼요. 그 벽을 부수고 다시 원래 내각으로 만들면 네. 대출이 나오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대출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먼저 받는 거고요.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온 이후에 불법 건축물을 원상 회복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벽을 부수는데 얼마가 들지를 대략적으로 알아야 입찰가에 좀 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일일이 가구를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솔직히. 그게 경매의 단점이잖아요. 예, 그렇죠. 경매지를 들고 지자체에 있는 건축가를 방문하게 되면 평면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평면도를 받고 지금 현재 현황하고 되어 있는 거를 비교를 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원상 회복을 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를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 네. 정말 좋은 꿀팁이네요. 꼭 그거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정가가 39억 정도 돼 있는 게 이게 20억까지 떨어진 리가 없거든요. 위반 건축물을 해결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또 선생님의 엑시트 전략이 저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부동산 관점에서 먼저 바라봐야 돼요. 평당 단가가 얼마죠? 최저가 기준으로 지금 거의 2천만 원대. 2천만 원 초반대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네.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매물의 호가를 보면요, 거의 평당 4천에서 5천에 육박할 만큼 그런 물건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시세보다 거의 반가격 정도에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가구 수라든지 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제한이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당 단가로만 보더라도 건물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곳도 다 유사할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 시세가 맞는지만 부동산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매수하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한 가구를 직접 거주를 하면서 나머지 이제 임차를 맞춰서 임대 소득을 받는 거의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주인집 같은 경우는 공실로 두고요, 네. 나머지만 임차로 세팅한 다음에 매도를 하는 전략이 저는 제가 봤을 땐 제일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그럼 혹시 주택 임대사업자한테도 매도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주택 임대 사업자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유 기간을 채워야 세제 혜택도 받고 지자체에서 과태료도 받지 않아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필요도 굳이 없고요. 네. 그냥 낙찰 받고 임차 세팅해서 그냥 팔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명의로요? 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과세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아, 전입신고를 해야겠군요. 단순 전입신고가 아니라 실제 거주를 하면서 나머지 가구를 세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야 전체가 다 비과세가 세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임차로만 세팅하고 그냥 2년 후에 팔게 되면 일반 과세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법 관점에서 절세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 2년 실거주도 어떻게 보면 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는 신탁 대출이 나을까요? 아,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방이 여러 개 쪼개져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방빼기를 5,500만 원씩 해야 됩니다. 아, 너무 센데요? 예, 그러니까 다 5,500만 원씩 다 빼다 보면은 대출 금액이 상당히 남는 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 대출이라는 걸 이용해요. 네. 그런데 신탁 대출을 받으면 임차를 맞추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탁 대출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신탁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명의를 신탁사로 넘겨주는 거예요.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우리가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사랑 계약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받은 금액이 좀 줄어들거나 하진 않나요? 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런 방식의 담보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임차인이 신탁사랑 적법하게 계약을 하잖아요. 보증금 자체를 수탁자인 은행한테 상환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급적 다가구를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어도 처음엔 근저당으로 받고 그 이후에 전세를 세팅하고 그 이후에 월세를 세팅하는 구조로 해야 투자금을 좀 최소화하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 몇 프로까지 대출을 받고 투입하는 금액은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1주택이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DSR을 감안해야겠지만 맥스 70%까지 대출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방빼기가 들어가는 구조인데 뭐 사업체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일반 가계 대출도 열심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이 되게 크잖아요. 40억짜리 물건이니까 사람들이 뭐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매매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뭐 DSR도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감정가의 60%랑 낙찰가의 90% 중에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해서 낮은 금액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감정가 대비 60%라고 하면 거의 한 20몇 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낙찰가의 90%까지 신탁으로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 네. 투자금 자체가 거의 한 2억대 초반에서 3억 언저리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오.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건물의 뒤쪽에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주차장이 있어요. 네.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해 보이세요? 언뜻 보니까 4대 정도 가능한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 그러면 이게 지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코너 자리에 있었는데 한번 앞쪽으로 가서 볼까요? 가보시죠. 실제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공동 현관에 비번이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우와. 여기가 상당히 위치가 좋은 게 네. 큰 대로변 사거리 중에 코너에 위치해 있어요. 엄청 큰 대로변에 이렇게 있네요. 예, 그래서 마을버스를 탄다든지 네. 뭐 학교를 간다든지 이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 근데 여기가 수서역이랑 사실 좀 도보로는 거리가 있어요. 네. 29분 정도라서 걸어가긴 힘들지만 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맞아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면 또 금방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수서가 지금 사실 조금 강남 중에서도 네. 약간 그동안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수서역 역세권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아, 역세권 개발 계획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서역 안에 향후 5년, 10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탈바꿈 될 것 같아요. 아, 그걸 기대하고 들어가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죠? 네. 유령초등학교가 맞아요. 399m 앞에 있네요. 네네. 저희가 뭐 얼마에 팔릴지 시세를 알고 싶은데 부동산 한번 가보시죠. 네, 부동산에 가볼까요? 여기 뒤에 유련동 444 경매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한번 입찰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 툴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죠? 맞아요. 낙찰 받고 원상을 보고를 할 거고요. 싸게 보면 괜찮겠죠.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시세는? 땅값은 평균 한 3천 정도 하고 이제 건축비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렇게 비싸게는 뭐 건축비까지 못 받아요. 다가구 경매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시세가 어느 정도예요? 이게 다가구 아직 뭐 매매된 거는 많이 없긴 없는데 한당 한 3천 정도 돼요. 토지랑 건물이랑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나와 있는 건 25억에서 3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저렴하기만 하면 잘 나갈까요? 월세는 잘 나가니까요.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금액하고 사실 거의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뭐 3천만 원대 평당, 그쵸?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금액 자체가 거의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음. 지금 최저가는 평당 2천만 원대인데 만약에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24억에서 거의 한 32억 사이 정도로 24억에서 추정이 됩니다. 32억. 그러면 지금 뭐 최저가에서 조금 높여도 좀 안전하게 진입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지금은 이제 2천만 원대 초까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최저가에서 어느 정도 조금만 높여서 쓴다고 하면 평당 3천만 원까지는 충분히 안전마진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 여기 강남구 유련동에 왔는데 오늘 네. 좀 물건 괜찮았죠?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또 아파트와 다르게 이렇게 조용하고 좀 개별성이 강해서 어렵긴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금액이 커서 좀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물건이 이제 크건 작건 어찌됐건 접근 방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물건을 보더라도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많이 보고 듣는 게 중요하니까 네.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해주실 거죠?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다가오자고요. 네,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동네부자 흑도 구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